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병원 종양내과에서 주로 폐암 환자분들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윤신교입니다. 오늘은 사기 폐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 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수술 혹은 첫 치료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바로 내일 수술합시다 이 얘기를 제일 듣고 싶으실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수술은 치료거든요. 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진짜 폐암이 맞냐, 병기가 몇 기냐, 이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폐암이 아닌데 정상폐를 포함해서 폐를 절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폐암은 맞지만 수술은 안 되는 병기인데 수술을 해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상폐를 이제 절제해버리는 셈이 돼버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의 최종 병기는 수술 후에 나오지만 이게 진짜 폐암이고 우리가 추정하는 병기가 몇 기다 라는 건 들고 우리가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폐암이 맞는지는 조직 검사를 해야 하고 추정 병기가 몇 기인지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그걸 보려면 암 조직을 얻은 조직을 슬라이드로 만들고 그걸 현미경으로 보는 데까지 최소한 2, 3일,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리죠. 폐암이 맞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인지를 알려면 이제 온몸의 숲을 보는 것처럼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페트, 그리고 뇌 MRI, 가슴 CT 등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병기 결정되는데 최소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가 걸려요. 특히 가슴 안에 임파선 전이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기관지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예약 잡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실제로 결과를 보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서 다학지 진료라 그래서 호흡기내과, 그리고 항암을 하는 종양내과 의사, 수술하시는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까지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저희가 병기를 결정하고 같이 모여서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그 수술까지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암의 병기를 나누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술이 가능한 병기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폐암은 1기는 수술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폐 기능 자체가 원래 너무 안 좋다라든지 전신 마취를 견디실 수 없어서 수술이 좀 어려우신 그런 고령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환자분이 견디실 수 없다고 판단해서 수술을 대신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1기는 수술이 치료의 원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2기는 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재발 예방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2기부터 1기보다는 재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깨끗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0% 내지는 40%에서 재발을 하거든요. 재발을 예방할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주로는 주사항암제를 한 2-3달 정도 하게 되죠. 3기 같은 경우에는 3기 중에서도 비교적 3기 초반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게 되고 겨우 이제 수술을 잘 마치시면 마찬가지로 2기 대비해서 3기로 이제 진단이 되면 재발 위험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3기는 수술을 깨끗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에서 60%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다 끝난 다음에도 재발 예방을 위한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수술이 가능한 병기는 1기, 2기, 그리고 3기 초반. 예외적으로 전신 마취를 견딜 수 없거나 폐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수술을 대신해서 방사선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재발 예방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폐암 수술 2기 이후.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2기는 수술 후 최종 병기예요. 우리가 수술 전에는 2기 같아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같아요는 이제 추정 병기고, 최종 병기는 수술 후에 나오는데 수술 후에 나오는 최종 병기 기준으로 2기 이상이면은 우리가 재발 예방을 위한 주사항암 치료를 주로는 하게 됩니다. 3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까지 하는 경우가 있게 되죠. 표적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표적 항암 치료를 추가하기도 하고, 면역 지표가 좀 높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3기 중반 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못하지만 수술을 대신해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3기 후반 내지는 4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완치 아니고 완화 목적의 항암 치료를 하게 됐죠. 생검은 왜 필요하며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이때가 가장 표현하자면 피가 마르는 기간이에요.
한 번 용기 내서 조직 검사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잘 안 나왔다 그러고 다시 하자 그러면 심리적으로 일단은 힘들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폐라는 이 큰 장기는요, 바늘이 바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에서 기관지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잘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조직을 얻어서 암세포를 눈으로 확인을 해야 폐암이다라고 우리가 확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저희가 이제 진단 겸 치료로 수술이 가능하면 진단 겸 치료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바깥에서 찔러서 얻기가 어려웠다라고 판단되면 특수한 내시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차 2차적으로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시도해보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유리 음영이라는 게 있는데, 간유리 음영은 조직을 얻으면 단단한 병변이면 차라리 조직이 잘 얻어지는데 솜사탕처럼 돼 있으면 그 조직이 제대로 얻어지지를 않아서 안 나오면 이게 진짜 암이 아니라서 안 나온 건지, 암인데 정말 이번에는 우연찮게 바늘 안에 잘 암세포가 들어오질 않은 건지 이거를 100%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진단 겸 치료로 수술로 이제 그 병변을 절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검사를 얼마나 자주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확실한 건 흉부 엑스레이. 그런데 그 엑스레이 검사는 폐암 진단, 특히 조기 진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암 조기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기 발견이라는 게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내시경, 대장 내시경 너무 받기 쉬운 의료 환경이다 보니까 당연히 폐암도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폐암은 엑스레이로는 어렵고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같은 그런 비교적 정확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럼 위험한 환자들만 조기 진단을 해보자라고 나라에서 현재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흡연을 하셨던 그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조기 진단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4세부터 74세에 해당하시는 30감년, 팩이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한갑을 30년 피우시던지 두각을 15년 피우시던지 곱하는 거예요. 몇 갑을 몇 년 피웠느냐 이거를 곱해서 30감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폐암의 고위험 환자다라고 저희가 정의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폐암 위험이 높으니 저설량 흉부 CT를 2년에 한 번은 찍자라는 걸 이제 나라에서 권유하게 되었고, 실제 많은 건강검진센터에서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조기 폐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담배 안 태우셨는데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흡연력이 없는 환자분들의 폐암 조기 검진 방법은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폐암이 잘 진단되는 거는 아니고요. 왜 저는 수술을 바로 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폐암에서 하는 경우는 실제 진료실에서 하게 된 건 2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들어보지 못하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폐암에서 수술 전 항암 치료는 쉽게 말해서 수술 전에 온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먼저 전신 주사 항암 치료를 맞아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암덩어리를 잘라내자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년간의 이제 연구를 거쳐서 한 2년 전부터 2, 3기 환자분들 중에 PD-L1이라고 하는 면역 단백의 발현이 1% 이상, 면역 항암제랑 일반 세포독성 백금계 항암제를 같이 병합해서, 우리가 뭐 수술 결정이 되어도 사실 내일 모레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이 뭐 예를 들어 한 달 반, 2달 이렇게 잡히면 저희가 수술 일정을 2달 반에서 3달 정도 후에 잡아놓고 그 전에 면역 항암제 플러스 일반 세포독성 백금계 항암제 병합요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술 전에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미세 잔존암들을 치료할 수도 있고, 병변 자체가 작아져서 수술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표적 유전자가 없고 PD-L1 발현율이 1% 이상, 그래서 면역 항암제 잘 듣겠다라고 판단되는 2, 3기 환자분들,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은, 워낙에 희망을 가지고 이런 컨텐츠들을 보시다 보니까 그럼 나는 수술 못하는데 항암치료하면 수술할 수 있는가? 라는 걸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진단 당시에 수술이 어려운 그런 환자분, 예를 들면 여기저기 이제 진단이 전이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 항암체 해가지고 수술하는 거 그거는 어렵고, 다른 타장기 전이는 없지만 덩어리 자체가 커서 수술적으로 절제 자체가 어려운 이런 경우는 수술 전 항암 치료의 효과가 아직까지는 없고요. 최대한 우리가 많이 봐도 수술적으로 절제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내지는 지금 당장에도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줄여놓고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환자분들께 수술 전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진단 당시에 궁금하신 것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한우들과 함께하는 윤신교 교수님과 한국폐암한우회였습니다.